고령화 사회의 노인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는 2020년 기준으로 803만 명으로 전체 인구 중에 16.1%를 차지하며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고령 사회가 되면서 빈곤 어르신 문제도 함께 나타나고 있는데 국내 노인 빈곤율은 2018년 기준으로 43.4%로서 OECD 평균의 3배 정도라고 합니다. 정부는 저소득 노인에 대한 소득 보장을 위해서 2004년에 노인 일자리 사업을 시작했고 2022년에는 84만 5천여 개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인 일자리 유형으로는 공공시설 봉사, 보육시설 지원, 소규모 매장 근무, 아파트 택배 등이 있다고 합니다. 노인 빈곤 문제 해결 및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이 필요한지 스님께 지혜의 말씀을 청합니다. 예. 앞으로 세계가 전부 다 노인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습니다. 우리가 노인들을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젊은이들이 전부 다 고생만 하고 노인은 그냥 거기서 이게 혜택만 받고 있어야 되느냐? 이 뭔가 잘못된 사회죠. 우리가 그냥 노인을 도와야 되는 노인들층이 있는가 하면 이 사회에 어른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층이 어떻게 되냐? 한 층, 두 층, 세 층. 요렇게 잘라서 이분들의 요게에 이게 60%는 이 사회 활동을 해야 되는 분들입니다. 활동을 하는데 취직 자리를 구해 갖고 활동하나 스스로 활동하게 만들어야 돼요. 연세 드신 어른들이 어디 가서 밑에 월급을 조금 받는다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하고 일하면 우리가 보기 좋아요. 어른들이 해야 될 활동이 뭐냐? 이걸 지금 찾아야 되는 거죠. 찾아서 그걸 잘 모른다면 이분들을 교육시킬 방법이 있느냐? 그럼 교육시켜야 되죠. 어른들이 지금 할 일이 왜 없느냐 하면 내가 진짜로 어른의 교육을 못 받아서 어른이 이 사회에 뭐를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렇게 해서 지금 할 일이 없는 겁니다. 이거 배달하는 거 어른이 할 일이에요? 아니, 주유소 기름 넣는 거 어른이 할 일이냐고? 아니라고. 그 좀 일자리 창출이 전부 다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노인 취급을 하고 일자리잖아요. 그는 일자리를 찾는 게 아니고 사회에 내가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 사회에 어떤 연구를 할 것인가? 지금에 내가 못 갖춘 게 있다면 일을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갖추지 못한 게 있다면 우리가 지금 교육을 배울 때가 있는가? 다시 뇌를 갖추어서 이 사회에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 지금 이 노인 문제가 왜 이렇게 지금 문제가 크게 돼버리느냐 하면 이 사람 저 사람 다 노인을 만들어버려요. 우리가 퇴직을 하면 어떻게 돼? 퇴직을 그래 잘하면은 이러면 60% 노인 문제가 해결돼가 있습니다. 퇴직을 잘하면. 우리가 퇴직을 한다라는 건 20, 30년 이상 그쪽에 근무를 해야 퇴직 소리 나오죠. 3년, 6년 했다고 퇴직 아니잖아요. 그냥 간두는 거지. 그 20, 30년을 해야 퇴직인데 20, 30년 동안에 그 한 집단에서 노력을 했다면 여기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입니다.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퇴직을 하기 전에 한 3년 동안 퇴직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뭔지를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퇴직 준비를 할 때는 우리가 3년 동안 박사 학위를 다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퇴직하기 3년 전부터 시간을 줘요. 3년 되는데 1년 차에 어떤 시간을 주냐? 30% 내가 이게 뭔가 활동할 시간을 줍니다. 그럼 2년 차 되면 어떻게 되냐? 70% 활동하고 내가 이게 퇴직할 준비를 하는 시간을 줘요. 그러면 요 3년 차 어떻게 하냐? 3년 차 1년 동안
후리로 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면서 1년을 더 시간을 줍니다. 이렇게 준다라는 것은 이 지금 그 분야의 현장에서 현장 실습 교육까지 다 마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박사 학위를 받아 나와야 됩니다. 3년 동안 박사를 학위를 받아 나오면 이 분야에 내가 활동하면서 있었던 모든 이런 경험담으로 이 박사 논문을 나중에 3년 만에 쓸 때는 표절이 없습니다. 자기 경험담이기 때문에 이 표절이 일어날 수가 없죠. 이런 거 전문가이기 때문에 퇴직할 때는 박사 학위를 받아 나와야만, 받으면 어떻게 되냐, 이제 프리랜서로 뜁니다. 박사님이니까 그 전문가의 실전한 분이기 때문에 이는 그 사회에서 이 환경을 못 만들어 줬던 거죠. 만일 바르게 했더라면 어떻게 되냐, 국제사회에 필요한 인재입니다, 이분이. 이 마무리할 때 이는 그 우리가 급수가 조금 올라가고 호봉이 올라가고 어떤 시간이 될 때마다 우리는 해외 근무도 시키고 모든 걸 시키면서 연구를 하게 했습니다. 이런 걸 바르게 이끌어 줬더라면 국제적으로 우리가 파견을 나가서 조금 활동도 하고 이런 것들도 나중에 박사 학위 딸 때 다 참조가 되는 거죠. 우리는 국제하고 어떻게 해서 왜 우리가 국제적으로 나가서 그게 이게 거래처하고 이런 데 도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내가 거기에 가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현장 실습 보낸 겁니다. 그쪽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한 사람들이 나중에 내가 퇴직할 때 되면 그쪽 그 나라들에서 나를 찾아요. 퇴직할 때를 기다린다고. 나오시면 우리나라에 모시고 오려고, 우리 회사에 모시고 오려고, 이런 거를 다 하게끔 돼가 있는. 이런 것들을 바르게 알면 어떻게 되냐, 퇴직의 시간을 더 늘리는 게 아니고 퇴직의 시간을 좀 줄여야 돼요. 줄여서 퇴직을 해야 됩니다. 그럼 퇴직이 지금 한 65세 같으면 60세 퇴직을 해줘야 돼요. 57세 퇴직을 하든지. 그렇게 하면 그때 돼갖고 박사 학위를 따고 이때부터는 충만하게 내가 활동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이 있어야 국제적으로 비행기 타고 윙 날아갈까인가 봐. 65세 이제 퇴직해가 준비도 못 해갖고 70대 갖고 날아가면 가다가 그냥 퍼진단 말이죠. 다리가 후들거리더라, 야야, 이 계산에. 우리는 국제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키우고 있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큰 회사, 중견 회사 이런 데서 이렇게 성장을 해오면 국제적으로 파견도 내보내고 들어오고 이렇게가 계속 이렇게 키우면 나중에 퇴직할 때는 좀 더 박사가 돼야 세계가 그분을 필요로 해요. 왜 퇴직할 때 그냥 나오노? 전부 실무자들이 현장 실습까지 다 마친 분들이 박사가 아니면 누가 박사예요? 이런 것들을 지금 이 사회가 구조를 못 만들었던 거죠. 그 원리를 몰라서. 그렇게 되면 이 회사에서 퇴직을 하잖아요. 퇴직을 따가면 이 사람은 원로로 해가지고 안 내보냅니다. 박사 되면. 퇴직은 했지만 기본봉을 주면서, 기본봉, 이제 회사는 기본봉만 줘요. 주면서 이 사람들을 해외 담당으로 뛸 수 있게끔 이런 걸로 해외에서 수당이 나와요. 또 이렇게 되면 우리가 퇴직금 나오죠. 그쪽에 이게 그 기본봉 나오죠. 여기서 또 해외 다니면서 또 우리 그 거리처라든지 이런 데 가서 근무하면서 그쪽을 돕게 하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수입이 어째 생활이 안 된다고 힘들어 하는 거? 근데 회사에서 이렇게 원로들을 이렇게 해서, 근데 고문으로 전부 다 이렇게 다시 이렇게 고문 그 클럽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갖다가 세계의 어떤 회사들이 필요한데 연결해주는 이런 로펌도 만들어야 되고,
어떤 분야마다의 그러한 박사 학위 따면 이 학위 딴 사람을 전부 다 일로 로펌으로 들어오게 해가지고 해외라든지 국내라든지 필요한 데 전부 다 이렇게 이게 공급을 해줄 수 있는 이러한 사회에 뭔가를 만들어야 돼요, 이게. 그러면 이 사람을 노인 취급할 건가? 노인이 아니에요, 박사님이지. 이 박사님들은 사회 연구도 할 수 있고 어디 초청받아갖고 강의도 할 수 있고 그 나라에 가서 이게 뭐를 걸 짜가지고 도울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게 전부 다 하실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후진국이 얼마나 많아요?